예, 웰컴 투 레프트오버 팟캐스트. 오늘 16번째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16번째 게스트는 이 팟캐스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예, former English teacher, former filmmaker, and 현재는 new media artist. The one and only Grace Kim in the house. 뿌이뿌이뿌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미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해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한 2021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제 필름메이커로 시작하다가 이제 뉴미디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위제트님의 former 영어 과외 선생. 진짜 기디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그때 배웠던 그 영어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로. 다행이네요. 예, 우리가 뭐 과거형 뭐 이런 거, 과거의 이야기 이런 거 할 때, 전 진짜 도움 받았던 게 이 레프트오버 팟캐스트가 이 영어 수업을 하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맞아요. 네. leftovers. 팟럭.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네. 그냥 준비하다가 네. 시간이 빨리 흐르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이런 팟캐스트는 처음이잖아요. 네. 뉴욕에서 아주 예전에 그냥 필름 팟캐스트에 한두 번 정도 게스트로 나온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막 촬영까지 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네. 그때는 그냥 집에서 막 통화 영통이랑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 따고 막 그랬어요. 그니까요. 최초로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이미지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레이스란 이름이 네. 길 가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죠? 그리고 교포들 사이에서 되게 흔한 영어, 거의 뭐 김철수 수준의 진짜? 되게 흔한 네, 교포 여자. 우리 동네에 네. 그레이스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네. 뉴욕에서도 뭐 그레이스라는 무슨 마트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방에 그레이스라고 써 있고 뭐 그레이스 호텔도 있고 뭐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김은영. 네. 근데 그레이스가 은혜라는 뜻이니까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약간 뻔한 이름으로 다 정하는구나. 그 한국 이름에서 약간 따와가지고. 그런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이민 가시고 나서 대부분 막 한인교회를 제일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위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레이스 말고 또 마음에 드는 이름 같은 거 없었어요? 그레이스라고 누가 정해준 거 아니야? 네.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5살 때 이민 가가지고 이제 딱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족이랑 식탁에 이제 앉아서 우리 이제 영어 이름을 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별로 갖고 싶지 않았고 저는 케이트라는 이름을 원했어요. 그게 뭔가 되게 미국적인 막 그런 금발머리 미국 소녀 이런 마인드가 이미지가 있어서 저는 케이트라고 불리고 싶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좀 의미 있는 이름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기독교이시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따오자라고 해서 그레이스라고 지어주셨는데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너무 많았던 거죠. 그치. 좀 흔하긴 하네요. 아니, 흔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명일 정도로. 케이트라는 이름은 약간 진짜 뭔가 백발일 것 같아. 되게 노란색 머리일 것 같아요. 맞아요. 금발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때 케이트가 안 된 건 다행인 것 같긴 해요. 왜요? 그냥 저랑 잘 안 어울리는 케이트가? 것 같아서. 네. 케이트는 보통 백인들이지 않나요? 근데 저 케이트 킴도 한번 만나본 적은 있어요. 네. 한국 사람인데, 케이트 네. 킴. 케이트 리도 있었고, 많아있어요. 와, 그때부터 쭉 미국에 살다가. 네. 언제 한국에 왔죠? 제가 2015년에 한 1년 교환학생으로 한국 왔다 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부모님도 미국에서, 부모님이 그때는
탄자니아에 계셨거든요. 어. 네. 탄자니아에 계셨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안 되겠다. 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싶으셔서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2021년 말에 제가 들어왔죠. 부모님이 약간 선교 활동 하셨어요? 탄자니아에서? 네. 아, 진짜? 네. 약간 나 몰랐네. 본격 선교님, 아이고. 본격으로 선교님 타이틀을 가지고 가신 건 아니고,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약간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약간, 봉사활동? 했다고 보는 게 더 맞죠. 아, 그렇구나. 왜냐면 선교님들은 어쨌든 거기서 현지에서 교회를 차리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의도로 가신 건 아니고, 그냥, 네, 거기 가서, 네. 어쩐지 제가 2015년도에 네. 탄자니아 여행을 갔어요. 네? 저도 실제로. 2015년에 탄자니아에 있었어요. 진짜로? 네. 난 여행으로 갔죠. 네네, 탄자니아를. 저도 여행으로 갔는데. 세렝게티를 맞아요. 보려고. 그래서 그때 탄자니아에 갔던 숙소가 엄청 부잣집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하시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그럼 탄자니아 어디? 아루샤? 아루샤로 갔었고, 탄자니아 아루샤였지. 네. 예. 케냐로 들어가서 아루샤로 갔어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럼 그 집 주인이랑 아는 사이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거기 한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다 서로 알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 네. 그럼 그냥 100% 같은 교회 다니셨던 아, 거예요. 그런구나. 네. 아, 그래. 아니, 되게. 몇 월에 가신 거예요? 8달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이었나요? 아니요. 초였던 것 같아. 2015년도 한 3, 4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도 한 2월쯤에 갔다 온 것 같은데. 3, 4월이었던 것 같아. 세렝게티. 네. 3박 4일 투어였어요. 우와. 네. 저는 세렝게티는 못 갔어요. 10년 전에. 안 갔어요? 그러면 사파리. 사파리 안 갔어요, 그때. 아. 뭔가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충분히 그냥 다음번에 올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못 가고 그냥 잔지바를. 네, 잔지바 갔다 왔어요. 그때. 저도 갔어요. 예쁘죠? 엄청. 거기 제일 제 기억에 남는 여행 중 하나. 잔지바르가 거기가 무슬림이에요. 거기만 또. 네. 신기하더라고. 잔지바르가 진짜 바닷가 이뻐요. 맞아요. 난 북쪽에 있었어요. 잔지바르 북쪽. 저는 어디서는지 기억이 능위 비치라고 어? 정말 추천합니다. 능위 비치. 능귀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그 잔지바르에 좀 유명한 카페 언더락이라고 바다 한가운데 큰 바위 위에다 카페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도가 좀 높을 때는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배 타고 가야 되고 타이드가 이제 낮을 때는 사실 그냥 걸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되게 예뻤어요. 아, 나 거기 안 가본 것 같은데. 거기도 되게 관광지 중에 되게 인기 많은 곳. 몇 살 때인데 그러면? 2015년도면? 그때 이제 교환학생으로 한국 와 있을 때였으니까 한 20대 초반. 네, 21, 22 이때쯤 그렇겠네. 네. 와,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대를 거의 완전 꽉 차게. 제가요? 네,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교환학생도 하고 뉴욕에서 일도 하고. 네. 뉴욕에 계속 있었어요? 그럼 네, 주로 이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메인은 뉴욕에서 활동을 했죠. 그 뉴욕 자체가 너무나 약간 서울처럼 되게 바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냥 저도 뭔가 계속 움직이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뭔가 그 20대가 꽉꽉 찬 느낌이 든다고 해요. 네. 그때 그 감독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감독,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단편 영화, 이제 대본 써서 연출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제 다른 현장에 나가서, 세트장에 나가서 다른 일도 하고, 그랬죠. 뭐 조감독도 해보고, 뭐 PD도 해보고, 뭐 스크립트 슈퍼바이저라고 이제 대본 뭐 콘티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역할도 해보고. 난 진짜 궁금한 게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원래는 뭐 전공이에요? 문학과. 문학과. 네. 문학과를 전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화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 판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게 원래는 제가 글을 쓰고 싶었어요. 네. 글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 어떤 글을 쓸까, 어떤 글을 써야 뭔가 사람들에게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책을 좀 안 읽고 있었던 때여가지고 아 어차피 사람들 그런 거 안 읽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 다니고 있었을 때 룸메이트가 영화랑 TV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이제 TV가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TV를 많이 보다가 드라마 작가도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라는 일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취미로 한번 시나리오 작가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글을 쓰고 싶어 하다가 이제 어떤 글을 쓰냐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가 되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나리오를 다 완성시키고 나서 이거를 다른 감독한테 넘겨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본인께? 네, 뭔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쓰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연출은 연출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출가한테 이거를 넘겨주는 게 뭔가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연출도 한번 그냥 내가 해볼까? 어차피 내가 쓴 대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출을 해봤는데 오히려 연출이 글 쓰는 것보다 더 잘 맞더라고요. 연출이란 거는 그 머릿속에다 그게 화면에 다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대본이라는 게 이제 뭐라고 하죠? 파운데이션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대본 기반으로 이제 뭔가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뉴욕에서 영화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라리 하겠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라리 그냥 바로 LA 가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평생 캘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LA로 가면은 그냥 쭉 거기서만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뉴욕을 갔었던 건데 뉴욕은 너무 힘들었어요. 뉴욕은 약간 광고랑 독립영화가 되게 세고 LA는 할리우드가 좀 이제 탄탄하게 있다 보니까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네.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네, 어떻게 일단 영화 제가 그냥 들어가는지. 네, 뉴욕에서 영화계로 들어가게 된 게 일단 저는 도착하자마자 필름메이커 커뮤니티를 찾았어요.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서 이제 필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를 좀 알아내려고 해서 이제 가자마자 필름메이커 커뮤니티 한 2개를 이제 조인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걸로 통해 이제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들이 이제 본인 작업할 때 뭐 사람 이 필요할 때 뭐 그때 나가서 이제 현장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쪽은 일단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그쪽은 모든 일이 거의 다 그 word of mouth 서로 그냥 일 넘겨주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 넘겨주고 그런 방식으로 인맥이네, 인맥. 네, 다 인맥이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일단 저는 뭐 제가 거기서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뉴욕으로 이사 간 거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냥 필름메이커 뭐 소셜 네트워킹 이벤트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혼자 가서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뭐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그냥 진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멋있다. 그런 식으로 갔죠. 우와. 그 나이였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구나. 네. 거기 영화 커뮤니티가. 어쨌든 영화는 혼자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피티 커뮤니티가 있어요. 한국에. 네. 그런 게 있듯이. 거기서 이제 막 그럼 게시글 같은 거 쓰는 거예요, 막. 네. 나는 캘리에서 왔고 뭐 뭘 전공했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는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인퍼슨 대면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사람들이랑 그게 시스템이 또 있었어요. 뭐 12주 동안 주 1회 한 번씩 모두가 이 장소에 모여서 한 명씩 자기 작품을
work in progress를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은 뭐 이런 영화를 만들고 이런 사람은 막 코미디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게 네, 서로 잘 알아갈 수 있었던 기회죠. 우와, 그게 스마트폰 있을 때예요? 그럼요. 스마트폰 있을 때. 있을 때구나. 좀 네. 약간 접근하기 좀 쉬웠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네. 그럼 몇 년도예요, 그게? 그게 뉴욕한 게. 2017년이요. 2017년도. 네. 내가 얼마 전에 최근에 찾아본 게 밋업이라는 어플 알아요? 맞아요. 네. 네, 밋업도 한번 그때 찾아보긴 했는데 네. 밋업은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밋업은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 그냥 친구 만들고 싶은 사람들 만나는 느낌이었고 뭔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는 사람들 뭐 아트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들 뭐 영화를 하는 사람들 그런 거는 이제 다 따로 밋업 같은 건 잘 안 쓰고 그냥 뭐 그 당시 페이스북 이벤트를 만들거나 뭐 뉴스레터를 만들거나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있구나. 네. 또. 네, 근데 그게 또 기회가 너무 많아서 가끔씩 그런 뭐라고 하죠? 고민도 있었어요. 약간 쉴 새 없이 그런 데를 나가는데 갈 때마다 뭔가 인맥이 막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것도 참 큰 고민이었어요. 약간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람들이랑 좀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뉴욕은 확실히 가벼운 관계 만들기는 순식간에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이제 좀 더 깊이 좀 딥한 우정을 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또 약간 한계가 좀 있었네요. 네. 그러면 다들 너무 바쁘고 만날 사람도 너무 많고 갈 때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오픈하게 서로 막 좋게 대해주고 뭐 친근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를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와. 네. 지금 느낀 건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했어요? 원래? 저 지금 되게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 엄청 버벅거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제가 지금 막 단어를 제대로 정확히 쓰고 있는 건지 잘 맞아요.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뭐. 잘 모를 것 같아 사람들이.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제가 교포라는 거. 네. 근데 다들 아시던데요? 진짜? 어딜 가면은 약간 한 5분, 10분 안에 분명히 누군가는 약간 근데 혹시 해외에서 살다 오셨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가 신촌이잖아요. 네. 학교를 거기 나왔잖아요. 네네. 연세대학교. 거길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교환학생. 교환학생만 나온 거구나. 네, 1년 다녔던 거죠. 여기 많이 다니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한국어 늘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래요? 교환학생들끼리만 노니까 저는 그렇구나. 한국에 그때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는 영어만 계속해가지고 한국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지금 남편을 만나면서 네. 한국말이 좀 그쵸. 트였구나. 네. 조금 튀었죠. 그렇구나. 그리고 남편 덕분에 이제 막 한국 콘텐츠도 많이 보게 되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한국 콘텐츠 유튜브나 이제 네이티브 콘텐츠를 봐야 이게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진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뭐 말을 하는지 어떤 유행어를 실제로 쓰는지 그런 거는 이제 네이티브 콘텐츠를 봐야만 알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요즘에 않았을까. 영어 콘텐츠 많이 보고 있어요. 영어 브이로그. 영어로 된 팟캐스트. 영어로 된 뭐 해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영화. 제가 아직도 그때 과제 그거 정리해서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안 보내주더라고. 아니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내드릴게요. 오늘 이번 도움을 많이 냈고. 오케이. 이번 차례 약속 꼭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안 하니까 진짜 까먹어요. 맞아요. 매일매일 까먹어. 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참. 네. 그러면 이제 뉴욕에 딱 커뮤니티 가서 네. 무슨 일부터 했어요? 와, 무슨 일. 네, 어떤 일부터? 이게 너무 옛날 얘기여서 갑자기. 뭐 옛날에 2017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그것도 거의 이제 10년 전이죠. 에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2017년은 되게 엊그제 같은데, 나는? 그러세요? 네. 저는 뭔가 결혼하고 나서 네. 결혼 전의 삶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아, 완전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살면서. 네, 이민까지 왔으니까 어. 이제 제가 지금 다시 뉴욕을 간다면 아마 그게 다 기억이 다시 날 텐데 네. 이제 지금은 한국에 있으니까 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했었던 일이 아주 진짜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짧게 아카이빙 인턴으로 잠깐 일하고 그러면서 그냥 저는 프리랜서로 그때 페이스북 그룹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그룹이. 네, 뭐 프리랜서 네트워크, 뭐 뉴욕의 프로덕션이란 뭐 비디오 프로덕션 뭐 프리랜서 그룹 이런 게 막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쉴 새 없이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제 저는 뭐 조명이나 카메라를 만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PD, 뭐 조감독, 뭔가 오거나이징,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그게 제일 그냥 제일 뭐라고 하죠? 가장 낮은 신입 약간 그런 허드렛 일. 네네. 그냥 잔일 하는 그런 역할인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그냥 있는 기회대로 그냥 그거 맨날 거기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가서 누가 뭐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돈을 주던 안 주던 일단 나갔어요. 현장으로. 왜냐면 이제 제가 쌓아온 이 이력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도 돈을 안 받더라도 그냥 제 레주메에 한 줄이라도 더 넣고 현장 한 번이라도 더 나가면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돈 안 받고 현장 나가면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이면 또 거기 있는 사람이 다음 현장으로 갈 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또 페이를 받으면서 뭐 데리고 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었나 보다. 진짜 열정이 있었네요. 그때는 진짜 열정도 있었고 체력이 많이 받쳐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하러 가면 못할 것 같아요. 막 밤새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도 막. 거기도 어쨌든 촬영은 이제 미니멈이 12시간 근무이다 보니까 대부분 12시간 넘거든요. 그래서 밤새는 것보다 그냥 되게 오래 하루 종일 밖에 계속 하루 종일 있고. 근무하는 거죠. 힘들었어요. 그 뉴욕도 열정 페이가 있나요? 어딜 가도 전 세계에 열정 페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만약에 그러면은 막 100불 줄 거를 50불 주고 막 그래요? 페이를? 절반 가격으로 막 주고? 아니 뭐 아예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불법이고 그거는 이제 뭔가 회사나 뭐 광고주나 뭐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제츠님께서 영화를 단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뭐 막 그 펀드가 많이 필요한데 일단 그냥 가볍게 뭘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 오늘 하루만 촬영할 건데 나와줘서 그냥 내가 밥 사줄 테니 한번 나와서 뭐 촬영 좀 하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에 좀 한 단계 좀 더 확장보다는 약간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진 정도?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독립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경험 쌓고 싶은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본인도 그냥 적은 예산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세상 사는 게 다 똑같네. 맞아요. 뉴욕도 그랬구나. 네. 근데 뉴욕이랑 서울이 좀 공통점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막 그거에 관심 있는 이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쵸. 그리고 뉴욕은 사람이 많잖아요. 인구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서울이랑 비슷하게 늘 이거를 돈보다 경험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젊은 피는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2017년도면 한 20살, 23? 둘? 만으로 22이었어요. 만으로 22.
그때니까 가능한 또 일이겠네. 그쵸. 네, 그 당시에는 저는 제 단가도 모르고 네. 경험도 없고 뭐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열심히 몸으로 때우면서 그냥 현장 나가서 사람 만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보통. 네. 그러면서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다 배우고 네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시스템이. 근데 제가 뉴욕으로 이사 가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어쩌다가 영화 한 편을 만들었어요. 단편 영화를 학교 내에서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그냥 구조는 배우고 현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 역할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건 대충 배우고 가서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현장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면은 되게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누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 막 되게 헷갈리거든요. 사실 현장 나가면은 그쵸. 아무도 설명 안 해주고 뭐 저희가 막 네임택으로 뭐 촬영 감독 이렇게 써있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영화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현장을 나갔으니까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말하세요. 저처럼 이제 아무도 모르고 뉴욕을 가는 사람들 말고 다른 분들은 이제 대부분 영화과를 나오죠. 영화과를 나오면 사실 그 친구들이랑 어쨌든 인맥이 벌써 있으니까 그걸로 통해 이제 일을 따고 뭐 그렇죠. 그럼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도 영화과를 굳이 안 나오고도 할 수는 있는 작업이겠네요? 근데 뭐 이제 유튜브 세상이니까 사실 유튜브에서도 이제 뭐 영화나 영상 프로덕션 그런 가르쳐주는 유튜브들 너무 많잖아요. 저는 요즘 세대는 그냥 웬만한 거는 사실 그냥 의지만 있다면 그냥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겠다. 물론 그냥 학교를 가면은 일단 사람 만나는 거는 유튜브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학교가 어쨌든 그런 그 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랑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대학교 딱 하나만 나왔나요? 네. 대학원 간 게 아니라 뭔가 대학원까지 나왔을 것 같아 막. 아니요. 근데 느낌이. 저 이제 오스트리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뉴미디어 아트. 뉴미디어 아트는 뭔가요? 정말 모르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미디어 아트라고 하면은 모르죠. 사실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미디어의 밖에 있는 미디어가 뉴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전시회 갔다 왔잖아요, 내가.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화면 보호기, 네. 그 스크린 서버 같이. 네네. 그거를 막 누르면은 막 없어지고 막 이랬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게. 그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인지, 이게 또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복합적인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그게 이제 채널이 3가지가 있었잖아요. 화면이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아이맥에 떠올린 화면은 이제 웹사이트를 제가 커스텀으로 UX 디자이너랑 같이 만든 거고. UX 디자이너랑 같이 하는 거구나. 네, 저희는 이제 기술자들이랑 어쨌든 영화 만들 때도 감독이 예를 들어 복장, 커스튬을 다 직접 손으로 본인이 만져서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거를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도 직접 만지는 감독들도 있지만 어쨌든 촬영 감독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기술자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제공하는 거는 비전, 큰 그림.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한 군데에 모아서 한 비전을 향해 이제 이끌어가는 게 이제 감독의 감독이죠. 역할이잖아요. 근데 작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모든 기술을 본인이 획득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쩔 때는 본인보다 더 잘하는 기술자가 또 있을 때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잘 판단해서 이 작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거는 기술자를 불러야 이게 네.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판단을 하면서 작업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UX 디자이너 그분이 느끼기에도 뭔가 그 사람의 작업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네. 클라이언트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아. 그분은 본인이 의뢰를 받아서 의뢰를 받은 거예요. 네, 본인이 작가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렇구나. 작가가 자기의 클라이언트이고 본인은 그냥 그 클라이언트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해준 제공한 그 서비스를 제공한 그럼 사람이라고 페이를 주고 만든 거예요? 그럼요. 그랬구나. 네. 나는 약간 협력 관계, 콜라보레이션 같은 느낌. 콜라보면 이제 둘이 작가였다면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둘 다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지면서 뭔가 작품에 그런 뭔가 창의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저는 뭔가 명확하게 만들고 싶은 게 있었고 그거를 제가 기술적으로 UX를 할 줄 모르니까 그쵸. 이분한테 맡긴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업을 계속 해갈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저도 그냥 직접 코딩 좀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정말? 그때 썼던 프로그램 터치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미디어 쪽에서 그 약간 인터랙티브나 라이브로 뭔가 비주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그냥 직접 배워보려고 하는데 터치 디자이너. 네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가 있어야 만약에 기술자랑 얘기를 계속 뭐 같이 일을 하더라도 뭔가 소통이 더 수월해지잖아요. 그렇겠네요. 제가 직접 카메라를 다루진 않지만 카메라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촬영 감독이랑 이제 대화를 할 때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긴 해요. 뉴미디어를 하려면은 그래도 진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게 코딩. 네, 코딩은 그냥 약간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다. 근데 잘 못해요. 그냥 지금은 아기 단계. 코딩은 약간 수학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수학 근데 어떤 코딩 언어를 배우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잘 몰라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저 다 생소한 것들이라서 제가 네, 저도 코딩 잘 몰라요. 지금 진짜 완전 아기 단계로 그냥 유튜브 튜토리얼 보면서 좀 해보고 있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뉴미디어의 세계에 빠지게 됐어요. 이것도 되게 긴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하다가 뉴미디어로 또 그걸 공부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스트리아 가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짧은 버전으로 알려드릴까요? 긴 버전은 상관없어요. 시간이 많이 나요, 지금. 시간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 대해서 좀 생각이 살짝 바뀐 게 아마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2020년 그때 이제 한국은 코로나 때 막 완전히 다 문 닫고 그러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나갈 수는 있었죠.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 네. 근데 뉴욕은 그냥 아예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갈 수 있는 데는 마트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든 식당이든 뭐 뮤지엄이든 가게든 다 문 닫아 버렸기 때문에 진짜 공허했다고 해야 되나?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유행했던 게 줌 파티라는 게 유행했거든요. 나 해봤는데. 진짜요? 네, 줌을 켜놓고 술 먹는 거. 맞아요. 아니면 뭐 막 줌 요가, 막 줌 뭐 댄스 파티, 막 줌 보드 게임 뭐 나이트 막 이런 게 진짜 유행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8개월인가 그런 되게 긴 기간 동안 제가 세상을 접할 수 있는 방식이 이 화면으로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말을 되게 이상하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화면으로 통해 세상을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제 방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서 이 화면만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 여름쯤에 이제 그때는 락다운이라고 했거든요. 락다운, 근데 락다운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도시의 그 광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1년 동안 못 놀았던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맞아. 놀고 싶어서 약간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뉴욕이 그때 되게 재밌고 무서운 분위기가 많았어요. 약간 사람들이 약간 조금 돌아버린 느낌? 약간 미련 없이 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평소 때는 막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맨날 작업만 하고 그랬던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저도 막 너무 놀고 싶어서 밖에 나가고 싶고 뭐 콘서트도 가고 싶고 뭐 친구랑 술 마시고 싶고 식당 가고 싶고 막 별의 별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아지지. 평소에 안 했던 것들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이 영화라는 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영화관은 사실 어두컴컴한 데에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안 보이는 공간에서 앉아서 조용히 말도 안 하고 그냥 탁 앉아서 이 화면만 2시간 동안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너무 그때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요? 독재자가처럼 느끼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 자체가. 네, 뭔가 너는 여기 앉아서 말도 하지 말고 옆에 보지도 말고 그냥 보기나 해. 이것만 봐. 2시간 동안. 그리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무슨 뭔가 권리로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요구하는 걸까.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 왜 다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실내로 끌어와서 앉혀서 이거나 쳐다봐.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권위적으로 느껴졌다. 뭔가 권력처럼. 네. 그리고 영화랑 영화 관객은 상호작용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영화 관객은 그냥 정보만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퇴장하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면은 영화는 이제 관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관객은 영화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죠. 그렇게 일방적인 그 정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또 이제 되게 authoritarian 권위적 권위적이다.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영화랑 영화관이라는 공간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영화관은 아무래도 뭔가 사람을 가둬놓는 것이다. 그러면 영화를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꿔놔야 영화랑 영화 관객이랑 조금 더 동등한 이 스테이터스가 돼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인스톨레이션이랑 뭐 공간 설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면서 제가 2022년에 결혼식 끝나자마자 뉴욕 가서 전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만든 단편 실험 영화 같은 거를 상영을 하면서 그 공간을 최대한 뭔가 영화랑 좀 맞게 연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러그 카펫 막 깔아놓고 뭐 꽃 생화도 막 꽂아놓고 향도 피우고 막 쿠션 같은 거를 놓고 사람들이 그냥 누워서 영화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영화도 한꺼번에 사람들 여러 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 팀밖에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영화를 보는 공간이랑 영화를 보는 공간이랑 영화랑 좀 더 뭔가 협의를 한 느낌? 좀 잘 맞는 하나의 환경을 제공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은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사람 반응 못 믿죠. 왜냐면은 제 친구들이랑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오케이. 뭐 좋게 반응을 해줘봤자 솔직히 별로였어도 저한테 그렇게 별로였다고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 소파가 있었고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충전을 하고 있어서 누워서 볼 수 있어요? 예, 약간 이렇게 들어 누워서 그리고 화면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소파에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아예 들어 누워서 볼 수 그런 영화관이 요즘 나오는데 한국에? 네. 한국은 뭐 너무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느꼈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뭔가 영화라는 게 뭘까? 나는 무슨 권리로 사람들한테 조용히 닥쳐서 여기 앉아서 내가 제공하는 것을 그냥 조용히 쳐다봐라. 이렇게 나는 왜 무슨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는 요구를 하는 걸까 하면서 이제 영화의 뭔가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상호작용이라는 게 저한테 좀 큰 테마였어요. 뭔가 작품이랑 작품을 보러 오는 사람이랑 뭔가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 동등한 자리에서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뉴미디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 뉴미디어라는 분야
장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서브 장르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인터액션 네. 와. 그런 작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 거기서부터 그냥 좀 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저도 뉴미디어가 막 이런 거다라고 저도 정의를 잘 못하고 아직도 뉴미디어에 뭐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아직 저도 좀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네. 와, 그러게요. 저는 그 영화라는 예술이 그렇게 권위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저도 그렇게 느꼈구나. 네. 지금 보니까 그림 전시회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는 전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그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서로 그 그림에 관련된 느낌을 네네. 자기가 느낀 느낌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영화는 그렇게 조용히 묵묵하게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 영화에 대한 생각을 서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예. 시간이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네, 집에 가서 그냥 같이 본 사람이랑 그냥 떠드는 정도지. 근데 그거는 여전히 이제 영화를 만든 사람의 귀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막 그냥 그런 걸 평론글을 쓰긴 하지. 그렇죠. 네네. 그래서 뉴미디어를 거기에 서브 장르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뉴미디어는 그냥 되게 그냥 네. 크게 보면은 네. 뭐 예를 들면 그냥 시각 예술이라고 네. 했을 때 거기 밑에 뭐라고 하죠? 도자기? 조각도 있고 뭐 회화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냥 뉴미디어는 약간 영화도 아니고 뭐 영상도 아니고 약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미디어. 그거에 대한 커뮤니티도 있었어요? 뉴미디어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많죠. 진짜? 네네. 나도 뉴미디어를 한번 관심을 해볼까요? 네. 그림 그리시는 분이라면 뉴미디어랑 뭔가 여기가 지금 호미캔스라 가지고 스프레이를 가지고 뭔가 미디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요즘에 드론을 드론에다가 스프레이 설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뉴미디어. 그러면 이제 오스트리아 가는 게 뉴미디어를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세분화된 그런 과가 있는 거구나. 그곳에는. 과 이름은 Time-Based Media and Interactive Art가 과 이름이에요. 와. 뉴미디어는 약간 그냥 장르 그냥 크게 불리는 장르인데. 인터랙티브.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서 상호작용을 되게 좀 뭔가 더 탐구해보고 싶고 일단 제일 큰 차이점? 제일 영화랑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작업의 제일 큰 차이점은 영화는 이제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랑 이제 막 뭐 정치적인 그런 뭐라고 하죠? 상황? 네, 상황들을 겪었을 때 느꼈던 게 너무 그 팩트보다 스토리랑 느낌, 입장 이런 게 너무 중요시 됐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팩트보다는? 네, 현실로 뭔가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그냥 그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포장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석해서 나한테 어떤 기분을 제공하는지 그런 게 너무 중요하게 됐다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 메인이었다면 뉴미디어에서는 저는 좀 개념적인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리고 어쨌든 매체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체는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거가 한계이고 막 이런 그런 게 있다 보니 어쨌든 영화는 확실히 스토리텔링을 할 거면 영화가 제 기준으로는 최고의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스토리텔링보다 조금 더
새로운 개념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매체를 또 바꾼 거죠. 뉴미디어 쪽으로. 되게 흥미롭네요. 근데 뭔가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갑자기 뉴미디어 아트를 딱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엄청 갈증이 났겠어요. 막 그거 하면서 영문학 공부하면서. 갈증? 네. 갈증이 영어로 뭐예요? 갈증? 갈망. 갈망하다. 아이, 어려운 단어를 더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시면 어떡해요? 되게 뭔가 그런 게 있겠어요. 막 하고 싶은 게 더 많지 않았어요? 그 뭐 대학교 다닐 때 영문학 공부하다가 나 원래 이거 하고 싶은데. 저는 영문학 되게 즐거웠어요. 아 진짜? 저는 제 전공 되게 만족스러워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냥 좋아하는 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삥 돌아서 영화에서 갑자기 뉴미디어로 또 돌아온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아예 몰랐겠네. 그쵸? 그쵸. 여기까지 올 줄 진짜 몰랐죠. 저는 진짜 그냥 단편 몇 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편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영화 페스티벌 영화제에다 이제 내서 맞아. 이렇게 차근차근 그냥 이쪽으로 계속 쭉 커리어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막상 또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가 계기였는데 그때 이후로 뭐 AI가 나오면서 또 이제 영상, 이미지의 뭐 본질에 대해서 막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이미지 메이커를 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은 뭔가 뭐 이런 생각에 좀 많이 하면서 그냥 어쩌다가 그 수많은 작은 생각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쌓이면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매체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풀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되게 결단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실행력이랑. 네. 실행력은 잘 모르겠어요. 이 생각한 걸 그대로 딱 이렇게 실행을 또 하자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네,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진짜? 사실 지금도 정리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지. 그런가요? 네. 움직여야죠. 와, 역시 움직여야지 이게 바뀐다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한동안 또 안 오랫동안 그냥 누워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인생을 되게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막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러게 막 장르가 막 이렇게 확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그 오스트리아 가서 그 학교는 몇 년인가요? 저는 3년이고 남편은 2년. 남편이랑 같이 가요. 3년. 그래서 일단은 3년은 거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그쵸? 네. 근데 이제 3년 가고 저희는 사실 거기 가능하다면 쭉 있고 싶거든요. 살고 싶어요? 네. 유럽에서 쭉 그냥 활동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뉴미디어도 좀 거기는 역사가 좀 오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작가들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관객들이 뉴미디어라는 그 장르에 조금 마음이 열려 있다 보니 네, 그쪽에서 활동을 좀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뜻이 맞아야지 또 그렇게 가지. 네. 진짜 잘 맞는 남편을 만났네. 사실 정말요. 거꾸로죠. 약간 같이 거기로 가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죠. 정말요? 네. 원래 가려고 했던 계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도 이제 우리 독일 가서 뭐 공부하고 싶다. 이제 세영이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같이 독일 한번 가보고 나서 나도 여기서 삶을 한번 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가자가 됐는데 같이 갈 거면 비자 지원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지 않냐. 왜냐면 배우자 비자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지원해서 가려고 하면은 좀 어렵거나 뭐 둘 중에 한 명이 못 갈 수도 있게 되니까 차라리 그냥 혼인신고를 해서 가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부모님은 어차피 그렇게 하고 갈 거면 결혼식 올리고 가라. 그래서 저희가 한 4개월 만에 결혼식 준비해가지고 올린 거죠. 와. 웬만했으면 저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뭐 나중에 시간 좀 들여서 그냥 결혼식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비자는 그러면은 학생 비자? 비자죠. 네. 학교를 등록하고 나야지만 학생 비자가 나오죠?
네. 그죠? 네네. 아. 뭐예요? 갑자기요? 제가 비자에 대해서 네. 저도 많이 알아봤어요. 저도 이번에 비자 지원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합격이 된 거잖아요. 네네. 7월 달에 가는 거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엄청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초? 초. 오. 엄청 진짜 얼마 안 빨라요. 남았구나. 그렇게 또 떠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뭔가 시원섭섭하겠다. 아니에요? 뭐가 너무 설레 막? 얼른 가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아 정말. 네. 와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니, 왜냐면 네. 갈 때까지는 제가 여기서 뭘 시작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가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그냥 림보 네. 그냥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예를 들면 제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맞아.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시작을 하면은 곧 끝날 테니 시작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요? 예? 그냥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고 싶으면은 거기서 가서 공부를 하고 뭐 한국 가서 살고 싶으면 한국 또 오고 뭔가 이 세계 자체를 이 세계를 그냥 자기의 그냥 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는 게 뭔가 네. 나 같은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한국에서 자랐고 네. 한국에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여행만 이렇게 갔지 거기를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막 근데 그 배운 대신 적이 한국에 없으니까. 쌓아놓으신 게 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쌓아놓은 거야? 네, 왜냐면 저는 거꾸로 음. 새로운 데를 갈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반면으로는 제가 그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인맥이랑 그런 것도 제가 버리고 한국에 온 거고 한국을 또 떠나서 오스트리아 가려니 여기에서 이제 막 쌓아가는 그런 것들을 또 버리고 거기로 가야 되니까 네. 뭔가 의제트님처럼 이렇게 막 되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네. 오래된 관계나 오래된 뭐 작업 뭐 크루이던 뭐던 그런 게 좀 쌓아 올리기 쉽지 않죠. 뭔가 매번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뭐. 근데 인생을 되게 길게 봤을 때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도 살아봐야지. 제 생각에는 네. 뭐가 맞다 틀리다보다는 그냥 네. 본인한테 맞고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건데. 뭐가요? 이렇게 뉴욕에도 살아보고 뭐 네네. 어디 가서 오스트리아도 살아보고 네. 내가 나중에 나이가 80 됐을 때 네. 되게 풍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은가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뜻이 맞아야지 할 수 있죠. 네. 또.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제 뜻이 맞는 결정을 또 한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음.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제주도를 가자. 제주도가 살아야 된다. 결론이 저 최근에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살아야겠다. 살면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몇 명 만났거든요.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부러워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피티 한 친구들이 다 같이 제주도 가서 우리끼리 제주도 그래피티 파크를 만드는 거야. 땅을 사서 그래피티 파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네. 관광객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체험으로 아니, 그림을 근데 그려보고. 이렇게 사업 비밀 이렇게 바로 공개. 이거 내가 편집하면 돼요. 내가 편집하면 되니까. 저 왜 이렇게 마이크를 계속 치지? 괜찮아. 내가 편집하면 되니까. 네. 그거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생각을 했어.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같이 가는 걸로. 그래서 호미캔도 같이 가시는 걸로. 저기 매니저님도 같이. 그래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뭐 밤마다 모닥불 피고 너무 좋아요. 소소하게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바닷가 앞에서 그러고 살면 되게 재밌겠다. 진짜 소소하게 그 얘기했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막 제주 가서 네. 삶이랑 뭐 사업을 같이 차릴 정도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되게 부러워요, 저는. 저는 되게 오래된 친구들은 있지만 그거는 그냥 1대1 관계고 네. 뭔가 제가
뭐 아까 커뮤니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프로페셔널한 커뮤니티에 들어간 맞아. 거고 뭔가 위제스님처럼 프로페셔널이랑 퍼스널이 다 갖춰진 그런 네 그런 우정이라는 게. 네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아, 같아요. 뭐 근데 동업은 하지 말라고 엄청 말려요. 부모님이 그건 엄마가 그렇긴 그렇게 해요. 말리더라고. 동업은 돈 관련된 건 하지 마, 같이 하지 말라고. 그건 그렇긴 예. 해요. 네. 어쨌든 그 아이디어가 너무 네. 좋아가지고 네네.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어. 네. 그리고 파이팅. 내가 그 호주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영어 수업도 호주 그 호주를- 악센트에 대해서 영상도 맞아요. 숙제도 했었고 맞아요. 앞에 계신 분이 호주에서 살다 오셨습니다. 매니저님께서 호미캔스 매니저님께서 제가 살고 싶던 브리즈번에 계셨어요. 네. 호주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브리즈번에서 1년이었나요? 3년? 꽤 오래 있다 오셨네요. 그래요? 두 분이 동갑이에요, 또. 아 진짜요? 네. 우와. 친구. 한 그 정도 계셨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여행으로 가야겠다고 그냥 아예 마음 먹었고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 너무 물가도 비싸고 물가 좀 좋아진 다음에 가세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나는 사실 제일 여행 가고 싶은 데는 뉴욕이에요. 뉴욕이요? 예.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10년 전에 갔죠. 아. 그때랑 완전 바뀌었겠죠. 네, 지금이랑은 아예 다를 텐데. 네. 뉴욕이야말로 그래피티의 본 고장이고. 네. 그렇게 뉴욕이 너무 가고 싶고. 뉴욕 한번. 네. 가야죠. 다녀오세요. 갔다 와야죠. 열심히. 뉴욕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사실 뭐 예술을 하려면은 뉴욕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진짜? 네. 왜요? 제 개인적인 생각. 영화 뭐 그림, 음악 뭐 다. 코로나 때 네. 이제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니까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빠진 사람들이 약간 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분들, 사실 아티스트들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뉴욕은 언제나 집을 구하기가 가능했거든요. 왜냐면 가능한다는 게 어쨌든 뉴욕을 떠나는 사람들은 늘 있고 뉴욕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퀄리브리엄 이 둘 다 나가는 사람들이랑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느 정도 매첩이 돼가지고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 빠질 사람들만 다 빠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집 한 번 보러 갈 때 막 10팀, 20팀까지 나오고 정말? 막 집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너무 집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하우징 마켓이 좀 많이 바뀌면서 그냥 좀 이제 막 테크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냥 돈 많은 사람들밖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더 계속 밀려 나가고 월세는 오르고 막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활발한 아티스트 씬 이거는 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사실 뉴욕의 전성기, 그러니까 70대, 80대 막 아티스트들 소호랑 막 첼시, 이스트 빌리지 이런 데서 맞아요. 막 작업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 동네들이 조금 싸니까 아티스트들이 그쪽에 살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소호, 이스트 빌리지 다 되게 비싼 비싸죠. 동네들이고 아티스트는 늘 그냥 싼 동네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싼 동네들이 없어지니까 아티스트들도 갈 데가 없는 거죠. 최근에 뉴욕의 에어비앤비를 좀 봤어요, 방을. 와, 얼마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쉐어야 무조건 다. 네, 그쵸. 쉐어잖아요. 네. 진짜 조그만 방 하나, 네. 침대만 딱 달랑 하나 있고. 근데 제일 싼 게 21만 원? 하루당요? 예. 딱 방 하나 진짜 조그만 방이에요. 그래도 21만 원이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저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저기에 플러싱. 플러싱.
플러싱이랑 완전 저기 브루클린 남쪽. 저 이거 조절해도 될까요? 예, 조절하세요. 땡겨도 되고. 땡길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멀리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잡히겠죠? 예, 잡힐 거예요. 네. 어쨌든 그거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음, 맨하탄 이쪽은 아예 엄두를 못 내겠고 그쪽은 네. 아예 못 봤고 그냥 브루클린. 저 할렘도 봤어요. 할렘. 할렘도 괜찮아요. 예. 네. 할렘도 봤고 플러싱 저기 그리고 뭐 무슨 아일랜드? 롱 아일랜드, 예. 스태튼 아일랜드? 스태튼 아일랜드. 스태튼 아일랜드는 너무 멀죠. 그런가요? 네. 그나마 제일 싼 데가 그쪽인데. 거기는 거의 그냥 뭐라고 하죠? 섬이잖아요, 섬. 네, suburb? 여기서는 suburb를 뭐라고 하죠? 그냥 막 회사도 없고 그냥 사람들만 사는 곳? 네네네. 주택? 아닌데. 뭐 그 단어를 모르겠어요. 네. 약간 그 유배 가는 곳 같은 느낌. 유배가 유배. 뭐예요? 죄 지은 사람 저기 멀리 보내는. 아, 교도소 같은. 예. 성찰하러 보내는. 예. 반성하라고 보내는 섬. 아, 아무튼 거기 가고 싶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지가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근데 제가 예, 예. 편집 잘 안 되실 것 같은 게 예. 제가 너무 말을 막 길게 아, 이건 해가지고. 거의 편집이 없습니다. 편집 안 하셔요? 거의. 웬만하면은. 듣는 분들 되게 피곤하실 것 같아요. 아니, 말을 너무 잘했는데요? 아니 제가 말을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딱 끊는 연습을 하고 싶은데 네. 계속 말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뱅뱅뱅뱅뱅뱅 도는 난 습관이 있어서 그게 좋은데?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마가 뜨면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이 팟캐스트든 라디오든. 네. 이렇게 뭔가 정적이 흐르면은 방송이 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거의 편집이 없어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영어 네. 선생님이었잖아요. 저희 영어 선생님. 재밌었죠. 이때까지 네. 몇 명 정도를 가르쳤어요? 저희 미국에서도 근데, 그렇고. 네. 미국에서는 네. 맞아요. 그때 뉴욕 가자마자 뭐 무슨 일을 했냐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막 현장 뛰고 막 이러면서 알바로 과외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어는 아니었고 그냥 한국으로 치면 약간 수능 과외? 약간 그냥 거기는 SAT라는 그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SAT 과외 같은 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아예 학원에서 한 거고 그 전에는 학원이구나.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 과외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학원 다니면서 이제 개인 레슨 하는 학생들 한 3-4명 한국인들 상대로? 아니요. 다 그럼 어디 사람들? 다 달랐어요. 아, 정말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 한 명 영어 과외 했었어요, 그때. 아예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한국 아저씨? 어르신데. 네. 아. 네네. 비즈니스로 막 한 달 캘리포니아 왔는데 네. 뭐 그동안 영어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랑 한 달 과외 하셨어요. 근데 난 되게 신기한 게 네. 네. 어쨌든 미국에 네. 있는 거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영어 과외를 받는 것도 되게 웃긴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고 그냥 잠깐씩 나갔다가 들어가시니까 여기 미국에 나온 김에 원어민한테서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배우신 거죠. 네. 어제도 이제 뭐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또 캐나다에 사는 친구랑 얘기했는데 네. 그 친구가 그래도 영어를 곧잘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타투샵에서 타투를 하는데 항상 쓰는 영어만 쓴다 하더라고요. 그냥 손님 오면 손님한테 맞는 영어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크게 영어가 엄청 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특수 상황에 있으시니까 계속 그 영어만 쓰게 되시네요. 그 일만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독일어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오스트리아 가서도 그런 알바를 좀 하고 싶어요. 약간 사람들이랑 좀 많이 말을 해야 되는 알바? 그래야 좀 그 언어 실력이 좀 늘 것 같아서. 네. 근데 언어적으로 봤을 때 말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에서 말을 하는 것도
근데 저 말 되게 막 쓸데없이 길게 한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많이 지적받았어요. 그런가? 쓸데없이 되게, 길고. 되게 뭔가 똑똑한 사람 같은 느낌? 포인트 맨 마지막 포인트를 이제 제 말의 핵심을 앞에 둬야 듣는 사람이 내가 뭘 듣는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저는 늘 핵심을 맨 끝에 둔다고. 서문이 한 80%. 맞아요. 그 빌드업만 80, 제 생각에는 이제 빌드업, 영화 구조를 그냥 제 삶의 구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약간 영화 구조도 어쨌든 클라이맥스가 끝에 있고 빌드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할 때도 계속 빌드업만 하고 그 클라이맥스로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네. 빌드업을 하고 나중에 펀치라인을 딱 하는구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왜 그럴까? 관심을 받고 싶나요? 혹시? 아니 그냥 그 펀치라인이 제대로 잘 이렇게 잘 들어갔을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 성취감. 좀 더 그 반응을 더 즐기는 느낌이네.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하고 싶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구나. 네. 아마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줄줄줄줄 끝도 없이 그냥 아무 포인트 없이 계속. 진짜 이거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래도 이번 했던 팟캐스트가 되게 영양가가 있지 않았나 싶어. 그래요? 아직 공개 안 하셨는데 어떻게 영양가가 있는지 왜냐면 제가 알죠. 대화 내용을 다 아니까 저는 이때까지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를 다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은 그레이스 킴이에요. 진짜로.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한 게. 저 혼잣말도 그러니까 제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상관없어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이제 뉴욕에 있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말하는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중이 제가 한 80%가 되고 그러니까 친구가 한 20%. 나는 뭐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 난 들어주기만 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제 주변에 말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뭔가 제가 일부러 그렇게 둘러싸여 놨나 봐요. 이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니까 계속 친구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와. 똑똑하네요, 되게. 똑똑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죠. 그 남편도 알겠네, 그거를. 그래서 남편이 맨날 말 좀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막 말 줄이려고 하진 않지만. 이렇게 빌드업이 80%고 마지막이 이제 핵심을 먼저 말해준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죠. 남편한테서.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못된 게 뭐냐면 제가 자신을 못되다고 생각하나 봐요. 말 잘 들어주는 친구들만 주변에 둔다고 했잖아요. 남편도 말 되게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 말 잘 안 들어줘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막 하품 갈기면서 그냥 핵심만 빨리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랑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하더라. 얼마나 안 들어줬으면. 얼마나 와이프가 안 들어줬으면. 제가 너무 안 들어줘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해소하려고 하나 자기가 주도를 하더라고요. 어머. 예. 그 자리를 싹. 조금 찔리는데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좀 나도 보니까 그때. 오케이. 오늘 진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얘기는 많이 했는데 뭔가 내용은 없었던 느낌. 본인 얘기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저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그냥 떠드느라. 그레이스 킴의 20대 이야기를 오늘 이 레프트오버 팟캐스트에서 해봤고요. 네, 뭔가 과거 얘기를 많이 했네요. 미래 얘기보다. 그렇죠.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10년 뒤에 다시 나올게요. 왜냐면은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뉴미디어를 모르고 영화판을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진짜 되게 신선했어요.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레이스 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